백석의 나와 다샤와 흰 당나귀 시작합니다. 자, 백석이라는 시인은 북한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시인이었고요. 북한으로 이제 해방 직후에 월남했다 해서 우리 남한에서는 이를 이제 금지 시인으로 지정을 하고 한동안 백석 시의 시를 이제 읽거나 열람할 수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금되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제목에 나타샤라고 하는 러시아식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러시아식 이름인데 백석이 러시아어에 능통했다고 해요. 실제로 톨스토이나 그 러시아 유명한 문인들의 작품을 많이 번역을 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타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시 제목 속에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자, 이때 가난이 실제 가난인지 아니면 정신적 가난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의 여지는 있습니다. 백석은 신문 기자 생활을 해방 직전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요,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따라서 그가 패션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복과 뭐 이 재킷 그리고 뭐 신발, 구두까지 아주 그냥 일체로 최고급 패션을 이렇게 늘 입을 만큼 당시 일제시대에 그 소위 모던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 말로 치면 패셔니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백석이 가난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실제 가난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가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백석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당시 조선일보라는 그 제1의 신문사에서도 인정받는 기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적인 가난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자, 나타샤는 러시아식 이름이고 여성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실제하는 연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좀 환상적인 존재, 상상 속의 여인, 상상 속의 여성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국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자, 밤이라는 시간에 자, 푹푹 눈이 아주 그냥 많이 라는 뜻이죠. 많이 눈이 깊게 쌓인 만큼 많이 날입니다. 자,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그 함축적 의미는 일단은 자, 순수의 의미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환상적인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자, 환상적 분위기.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푹푹이라는 말은 음성상징어가 되겠죠. 자, 의태어가 되기 때문에 자,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일련의 이 문장을 보면 자,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이제 원인이 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내린다? 이게 결과의 논리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자,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해서 자연 현상으로 눈이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연이 눈을 내려준다라는 화자의 상상. 자, 화자의 상상이나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와서 나타샤를 자, 머릿속에 그린 거죠. 아름다운 눈을 보니까 자, 예쁜 나타샤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떠올랐을 것이죠. 따라서 인과관계를 사실과 실제 문장을 바꾸어 놨습니다. 자, 인과관계를 바꿈으로써 정서적 깊이를 심화하다.
침하고 있다. 이렇게 1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내리니까 나타샤를 떠올리면서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장들이 이연과 사연에서 변형되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단적으로 사연을 보게 되면 사연 속에 눈이 내리고 나타샤가 나타나죠.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앞에 또 이연을 가보면 이연에서도 보면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날리고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이연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일련의 문장이 뒤에서 두 번 더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이 푹푹 날린다고 하는 거는 눈 자체는 순수의 의미가 있긴 있지만 눈이 너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닐 수가 없고 또 뭐랄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억압적인 어떤 이미지로 연상될 수 있겠습니다. 자, 눈이 푹푹 날린다. 자, 부정적 현실을 가리키기도 한다. 눈 자체는 순수의 의미가 있지만 푹푹 많이 날리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혼자 있다. 쓸쓸히.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자, 나타샤가 보고 싶은데 눈이 많이 내려서 그녀에게 갈 수도 없고 또 그녀가 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부정적 현실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아련한 그리움과 쓸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소주밖에 없겠죠. 자, 소주의 시적 기능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의 화자의 정서를 해소해주는 매개체, 즉 시름 해소의 매개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름 해소의 매개체로 자주 등장하는 시어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자, 술이 되겠고 또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확장되는 문제를 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탑니다. 자, 이때 당나귀를 탄다고 하는 건 실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생각 속의 장면이니까 당연히 현실이 아닌 상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밤입니다. 밤에 흰 눈이 옵니다. 여기 이 문장 속에는 밤이라는 시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1년에서 밤이 제시가 되고 있죠. 자, 밤 시간은 어두컴컴합니다. 자,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때에 자, 하얀 눈이 내리고 당나귀도 흰 당나귀입니다. 자, 밤의 어두운 검은색과 흰 당나귀의 흰색이 자, 색채의 대비를 이루겠고요. 자, 이런 어두운 가운데 흰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는 거는 자, 그 자체로 순수 혹은 환상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 당나귀를 누가 타고 갑니까? 나타샤와 내가 함께, 둘이서 함께 타고 갑니다. 자, 그러므로 흰 당나귀의 시적 기능은 화자와 즉 나와 나타샤를 어디로 현재 있는 이 방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둘이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게 되는데 그 산골로 인도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골로 갑니다. 산골로 드디어 자, 산골로 갑니다. 골짜기로. 출출이 우는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자, 출출이는 평안도 방언으로 뱁새. 자, 뱁새, 산속에 살고 있는 조그만 새 있습니다. 그 뱁새를 가리키는 방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산골 속에 가서 마가리는 오막살이를 가리키는 역시 방언이 되겠고요. 자, 둘이서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에 가서 오두막에서 살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상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술 마시면서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상상을, 이런 그 상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눈이 온다고 하는, 자, 대상, 즉 나타샤, 상상 속의 연인이죠.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타샤의 어떤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화자가 지금 소주를 마시는 그날 밤에 흰 눈이 지금 푹푹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의 흰색의 이미지가 겹칩니다. 따라서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눈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라는 객관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소재를 가리켜서 객관적 성감물이라고 하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둘이 상상 속에서 흰 당나귀를 타고 가는 그곳, 바로 산골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낭만적이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일 것입니다. 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마가리, 오막살이의 의미는 뭘까요? 이 오막살이는 산골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현실, 속세, 즉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자, 환상적이고 꿈을 꾸는 듯한, 즉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연에서 서로 대응되는 시어들이 있는데 그 시어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대응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혹은 일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나타샤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 눈 역시 흰색의 순수함, 당나귀 역시 흰색이기 때문에, 자, 순수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공통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되는 시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이유는 금방 쌤이 설명했듯이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얀색을 갖고 있죠. 자, 이연의 제목을 달아본다면 소주를 마시면서, 자, 나타샤와 함께 가서 살 그 산골 마가리, 산골짜기의 마가리를, 자, 상상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낭만적 순수색에 대한 소망,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3년을 보겠습니다. 자, 눈은 푹푹 내립니다. 그리고 나는 소주를 마시면서 나타샤를 상상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반드시 올 것이다.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강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녀 나타샤가 언제, 벌써 내 속에 와서 고조건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고조건이는 고요히라는 뜻의, 자, 방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나타샤가 화자에게 와서 귓속말,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야. 지는 것이 아니고, 뭐야? 세상이 더러워서 버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화자는 현실에서 그 순수한 나타샤와의 사랑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듯 산골 마가리로 가자고 이렇게 상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현실, 세상에서 패배해서, 즉 루저로, 자, 루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워서 버리는 거야. 도망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싫어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네요. 자, 이 묶여있는 이 문장 부분은 상상 속의 나타샤의 대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대사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을 해주고 있네요. 야, 우리가 가는 거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더러워서 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 대립되는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세상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산골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산골과 세상.
이 두 단어의 반대 어설표를 그어놓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위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현실 인식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 단락의 소제목을 만들어 본다면 나타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면입니다. 자, 앞에 1년에 나왔던 이 문장이 또 한 번 여기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띄워서 본다면 앞뒤 문장 속에 자,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죠. 대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누는 아름다운 나타샤는 날이고 사랑하고 앞뒤 문장이 비슷해. 글자 수는 조금 다르지만 문장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꾸법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눈과 나타샤가 공통의 의미, 순수라는 공통 의미로 묶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자, 당나귀가 운다? 당나귀가 왜 웁니까? 당나귀는 배고플 때 울고, 그제? 몸이 아플 때 울고, 친구가 보고 싶을 때 울고, 그럴 때 울겠죠. 자, 지금 당나귀가 우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자, 운다고 표현한 건 화자의 감정을 당나귀한테 이입했기 때문이죠. 자, 감정이입이 표현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감정이입을 당나귀 시킨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정서를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자, 순수 세계, 나타샤와 같이 가서 그 살고 싶은 산골짜기의 마가리, 그 순수 세계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쁨, 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나귀도 그것을 알고 좋아서 울 것이야. 내가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당나귀도 당연히 좋아할 거야. 자, 그만큼 자, 그 열망과 기쁨의 그 소리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 것이다. 분명히 그날은 올 거야. 라는 확신이 표현되고 있죠. 자, 소제목을 정리해보면 사랑은 실현되고, 자, 순수 세계에 대한 그러한 세계에 대한 사랑에 실현되는 순수한 상상 속의 세계가 실현되기를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전체 정리 내용 중에 표를 보고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 혹은 그와 함께 가서 산골짜기에서 사는 것, 즉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표현되고 있죠. 자,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는 눈, 흰 당나귀, 나타샤. 자, 대립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세상과 상과. 자, 유사한 문장을 변형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강화한다. 자, 그 다음 공간의 성격을 형상하기 위해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자, 흰 당나귀, 눈, 그리고 음성 상징어가 많이 쓰이고 있네요. 푹푹, 응앙응앙. 자, 이런 것들은 음성 상징어가 되겠고요. 토속어, 출출이, 마가리, 고조건이는 자, 방언, 함경도 방언이 되겠죠. 자, 이런 토속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이 싫어서 일부러 산걸로 가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자, 여기 이해감상은 여러분들 한번 이것만 보면 되겠고요. 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샤를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이 백석이란 시인은 사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그 아이돌 그룹에 나올 법한 그런 깔끔한 외모와 커다란 눈, 그리고 아주 각이 잘 잡힌 턱선이 되게 뭐라고 예쁜 그런 아이돌 스타 같은 어떤 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힘당나게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